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날이 또 밝았습니다. 영천 인고면에도 해가 잘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운이 너무너무 살아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터에는 터의 생기란 게 있고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태어난 곳에 우리가 생가 터에는 그 사람의 운기, 기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공쌤이 지금 한 달째 오고 있는데요. 이 기운을 또 잠자는 어떤 기운을 더 깨우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하고 제가 이렇게 내일 모레가 이제 바로 이제 선거날이 되겠습니다. 본투표가 되겠죠. 어쨌든 그날이 지나면은 더 이상 우리는 기회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모아서 참 이렇게 걸기 하듯이 실험판에서 만약 1대1 3판 양승제 같으면 1대1이 됐다. 마지막 한판승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여론조사를 공표를 못하는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팔봉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좀 제가 수치를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이 기운을 보고 그러니까 그날 운세를 보고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하는 거죠. 오늘은 신축일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은 이민일이고 그다음에 계묘일인데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신사달을 지나서 이모달을 이제 다가오는데요. 이모달과 신사달이 이제 6월 6일부터 이제 바뀌는데요. 며칠 남지 않았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다음 달에 기운이 막 당겨진다 봤을 때 바로 내일 모레가 계묘일이 되는데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인데는 굉장히 좋은 일진이 됩니다. 그래서 운세로서는 굉장히 큰 일꾼이 태어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저는 굉장히 지금 모든 운기가 김문수 후보님 쪽으로 다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땅의 기운이라든가 하늘의 기운,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쪽에 지금 며칠간에 지금 자충수가 얼마나 다 나옵니까? 그것 또한 우리 김문수 후보님들은 불리하는 거는 아니라고 지금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커피 원료 그냥 원두값 120원 거기에 출발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저 경기도 시흥의 거북섬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들 문제가 나왔죠. 아들 돈은 백수인데 재산은 370만 원밖에 없는데 2억 3천만 원을 2년 동안 도박을 했는 거죠.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여성의 신체 이렇게 얘기를 했는 자체가 그런 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런 또 댓글을 하고 또 혐오 발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입에 몬땀을 그런 얘기를 했는 것이 또 문제가 돼서 이준석하고 지금 동반 추락을 하고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준석이는 이제 잘 찌르긴 찔렀는데 입을 너무 대중 방송에서 전체 그것도 전 국민의 보는 앞에서 토론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좀 자충수가 됐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재명에는 본인 아들 문제니까 같이 이제 중도층에서는 아무래도 좀 표가 갈리는 그런 문제. 그래서 부인의 문제, 본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게 완전 세트로 종합 선물 종합 세트처럼 이렇게 범죄가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국가 원수란 것은 대외 신용도 그냥 우리나라 얼굴이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나갔을 때 그냥 다른 나라가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의 어떤 이미지 그 나라의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고 산면이 바다고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수출이라는 것은 대외 신용도 대외 이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좌우지간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기름이 나서 기름을 파는 나라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자원이 많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두뇌 기술, 그다음 컨텐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 내지는 수출 이거로 대부분 전자, 반도체, 자동차, 선박 이런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로 살아나는데 우리나라 어떤 얼굴이 잘못되어 버리면 대외 신용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관심 국가가 되고 민폐 국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용도가 모든 수치가 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잘못 보면 한 동네가 어려워지는데요.
영천에서 잘 보면 영천 여기만 어려워지지만 대통령은 전국을 다스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뭡니까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를 셀프 어떤 사면을 해야 될 거고요. 또 그러면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12가지 제목을 다 곤치려면은 엄청난 무리수를 또 써야 되겠죠. 무리수를 쓰면은 뭡니까 그 법을 다 바꾸거나 스톱시키거나 그지 않습니까 셀프 면제를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하고 또 형평성이 또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런데 그것만 고쳐야 되냐 아니죠. 부인 것도 고쳐야 되고 자식 것도 고쳐야 되고 본인 것도 고쳐야 되고 어차피 많은 것을 고치거나 스톱시키려면은 거기서 무리수가 또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같이 지금 범죄를 저지른 이화영이라든가 지금 많은 깜빵이고 지금 같이 죄를 받는 사람들도 전부 다 뭡니까 다 사면이 되거나 하면은 또 문제가 되죠. 김만배도 있고 이양희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물론 조사를 받다가 먼저 저 세상을 먼저 가신 분도 안타깝게 있지만 그것을 다 무리수로 해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국가 낭비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연임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임제는 5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번 더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뭡니까 보기 싫어도 우리는 10몇 년을 봐야 된다는 끔찍한 어떤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뭡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전라남북도가 50%, 좀 세종이 한 40몇 프로 이래까지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경상도 이게는 지금 한 10몇 프로, 대구는 25%뭐 이렇게 20%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날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둘째 날에는 뭐 급격히 떨어지는 거는 사전 투표의 문제 소그리보다 더 심한 전신 이제 밥그릇이 이제 투표가 나오고요. 그게 뭐입니까 투표지 받아가지고 전신 먹으러 갔다 오는 거, 이런 해괴망측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뭡니까 사전 투표에 대해 불신이 높으니까 이튿날 급격히 떨어졌는 거죠.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 대선보다는 2.1% 정도 수치가 낮아졌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보수 우파에서는 저도 많은 얘기를 했고요. 물론 저도 뭐 본투표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전 투표에 대한 두려움, 불신 이런 것이 많아서 내일 모레는 투표율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건데 투표율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느냐 뭐 여기 딸렸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뭐 손에 손잡고 병실에 있는 분이라도 업고 가서라도 휠체어 태워 모시고 가시라도 투표는 해야 된다. 투표는 뭐 본인이 안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라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게 투표니까요.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는 그 방법밖에 없다. 안 그러면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도 10몇 년을 봐야 된다는 끔찍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경주 김씨 여기 종택이거든요. 종택의 기운이 펄펄 살아 있고요. 저기 위에 보이는 사당의 대사원 지낸 분, 김흠이라는 그 대사원이죠. 그 중추부 지사를 지내는 분이죠. 그분의 어떤 영념이 아주 살아 있고요. 바로 김연이라는 또 어떤 어병을 일으키는 분이죠. 우리나라 임진왜란에서 구한 분입니다. 그렇게 사온 그 투사 정신이 지금 늘어와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김칠호 선생님이죠. 바로 난강정사를 지은 분이고요. 구화를 가르치면 거기하고 이제 족친간이 되는 거죠. 우리 김은수 분이. 그래서 옛날 어병을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고 싸운 그런 정신이 우리 김문수의 몸에 배어 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부전자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양방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아버님도 교육적인 공무원이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설란 여사도 아버님이 교장이라고 전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부 다 교육자의 어떤 집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올바른 교육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안 되려면 전부 다 떡잎부터 포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도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올바르게 있다가 지금 뭡니까? 갖는 사람이 거의 없죠. 대부분 뭡니까 본인들이 감옥을 가거나 안 그러면 뭐 자식이 감옥을 가거나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일성 대통령 두 분 아들이 감옥을 갔죠. 나머지는 또 뭡니까 본인들이 감옥을 가거나 또 비명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전부 좀 안 좋게. 근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멀쩡했는데 얼마 전에 기소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 또 고발을 당했단 말입니다. 기소를 당했죠. 그것도 나중에 이거 선거 지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그쪽에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죠.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을 갔다 오셨고요. 그래서 이런 불운한 그 역사가 어떻게 계속돼야 되느냐 이런 것에서 국민의 불안감이 많죠. 그 중에서는 우리 김무성 후보님이 가장 깨끗하고 자식도 깨끗하고 본인도 깨끗하고 설날년 여사님도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터진 게 유시민의 촉새 유척새가 말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두 다리가 설날 여사가 두 다리에 둥둥 떠 있다는 둥 신분 세탁을 했다는 둥 그렇지 않습니까? 김무성 후보님을 만나서 본인의 영달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날 수 없는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왔고 이제는 영부인 자리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비화했는 거죠. 그 순천여고도 그때 시절은 굉장히 명문고지입니다. 그리고 그 연세에 그때 시절에는 대학을 나온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또 그때는 남존 여비 상사이 강해서 대부분 집안에 남자들을 대학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여인들이 좀 학업을 포기하는 저 아내도 그렇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가는데요. 그런 이것도 김무성도 7남매 중에 막내에서 이제 끝에서 두 번째죠. 혼자 대학을 나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이제 교육청 공무원을 해서 뭐 어릴 때를 다 키우셨는데 또 그거다 또 빚보전까지 잘못 써서 가세가 기울어서 이제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도지사 하면서 진짜 뭡니까 택시 운전까지 해보는 그래서 국민의 소리, 국민의 아픔까지 들은 이런 어떤 후보는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는 거죠. 본인은 김문수 후보님은 남이 어떻다 들어서 어떻다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뛰어보고 본인이 그것을 가보자 만져보고 같이 자보고 한센촌에 그 참 어려운 사람들 같이 자보고 같이 먹어보고 그 사람들 어려움을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 누구는 뭡니까? 거북섬을 자기가 만들고 자랑했는데 거북섬이 지금 다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자랑질을 하다가 지금 덜커덩 걸렸는 거죠. 커피를 자기 돈 한 번도 안 사보고 보니까 커피 원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커피 7, 8천 원 받는 커피 점주들이 전부 폭리를 취하는 듯한 이런 거에서 자영업자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저 엄청나게 거기다가 또 고통을 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는 뭡니까? 재산이 370원밖에 없다는데 2억 몇천의 돈이 어디에 나왔으면 그런 도박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댓글을 달았냐. 우리나라 유명한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배우 여가수죠. 여가수 신체를 때 얘기하면서 뭐 젓가락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이준석이도 곤란해졌고 이재명이도 곤란해졌고 결국은 자식을 잘못 그죠.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팽천하죠. 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결국적으로 나라도 할 수 있고 도지사도 할 수 있고 가정부터가 지금 다 문제가 되니까 결국적으로 불신과 불신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김문수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도 깨끗하고 설란 여성도 깨끗하고 또 자식도 사회복지사고 뭡니까 그 밑에 또 사이도 사회복지사요. 또 아들 딸 하나씩 잘 놓고 어렵지만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혜택을 아빠 찬스를 안 누리고 지금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요 국회의원 3번하고 삼선 의원에 도지사 2번 하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기도에서 정말 어디 뭐 하나 꽂으려면 얼마나 꽂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에 자식 하나 외동딸 하나 그러나 그걸 전적 경계를 했다는 거죠. 자기 또 형제가 7남매인데 7남매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택시 운전하고 이렇게 다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어디 하나에 뭐 경비 하나도 넣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별 문제도 안 되죠. 환직이니까. 그래도 그런 뭡니까 도지사 찬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뭐 우리나라를 맡아야만이 나중에 비리가 안 나오고 나중에 감옥에 안 가시고 결국적으로 뭡니까 영원히 추경받는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오로지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설란 여사님 대화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돈 버는 것보다 돈 벌면 다 남을 가서 베풀어 버리니까 지금도 25평 아파트에 서민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설란 여사님은 사랑은 대단하지만 좀 생활적으로는 얼마나 불편하게 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자는 바깥으로 도고 늦게 들어오고 돈을 안 갖다 주고 돈 벌면 다 남들에게 뭐 이렇게 사줘버리고 좋은 일 다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눈물도 그렇게 또 많은 분이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해도 그럴 때는 그렇게 독하고 그지 않습니까? 무서운 사람. 이것이 사람의 진국이 아닐까 이렇게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보면 진국이라는 거죠. 유시민이는 고문도 받기 전에 뭐 시작하자마자 뭐 다 버려봤다 하더라고요. 이해찬이하고는. 그런데 청력이 나갈 정도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런 어떤 같이 동료들을 전혀 불지 않았다는 이런 그런 강연한 사람이 또 어떤 아프고 힘든 사람을 봐서는 굉장히
굉장히 눈물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를 맡겨야 우리 자손 대대로 얘기할 수 있고 대외 저 외국 여행 가서도 우리나라 대통령 어떤 분이다 자랑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틀 남았습니다. 선거 날은 내일 모레고요. 모레 일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달도 좋고요. 그러면 신사달 을사년 신사달 계모일이 되는데요. 우리 김무소 후보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진이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 땅의 기운도 살아있고 하늘의 기운도 살아있고 조상님의 기운도 살아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굉장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틀이나 남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틀 상한 이전에 이제 왜냐면 탄력이 붙었거든요. 이 지지율도 탄력이 붙어서 지금은 공표 기간에 깜깜하면서 말은 못하지만 어떤 느낌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뭡니까 대대적인 정치 보복을 하겠다. 어제 유튜브 나와서 정치인까지 대대적인 정치 보복을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스슴치 않고 하는 것은 어떤 집안 단속,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어떤 그쪽 개파 단속을 위한 포석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율을 최대로 높여야 되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문수 의원을 지키는 것은 또 그냥 전 대통령도 지키는 것은 투표율을 높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도리고 국민의 역할이고 국민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박원순입니다.